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8월 셋째 주 8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처음 나타난 구조는요. 8월 17일에 금성이 거해군 구도에서 아레나를 만납니다. 아레나는 쌍둥이 자리 감마정이죠. 벌써 몇 번 나왔었죠. 금성이 올해는 역행하는 애이기 때문에 금성이 아레나랑 만나는 시기가 원래 요거보다는 조금 빠른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8월 17일에 만나게 될 거고요. 이거는 금성 아레나 조합은 쉬워요. 다른 게 없어. 지름신입니다. 지름신이 강림하십니다. 특히 아레나 자체가 금성 속성이기 때문에 금성의 어떤 더블 테스티모니가 성립을 해서 꾸미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 뭐 옷과 구두, 백,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주종목이 될 거예요. 아니면 차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차를 튜닝한다든가 유리막 코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필품이 아니야. 꼭 안 해도 죽지 않아요. 꼭 안 해도 살 수 있어. 꼭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면 좀 더 튀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일 만한 곳에 돈을 쓰게 되는 게 이 금성 아레나 회합이 벌어지는 날 전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지름을 위해서 다른 지출을 좀 줄이느라 평소에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한데, 사실 그 고민보다는 지출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그 사자공 수성이 태양한테 접근하면서 여기 백양궁의 화성하고 삼각을 이뤄요. 8월 17일이죠. 근데 7월 초하고 말에 벌써 그 거해궁 지나가다가 수성이 백양궁 화성한테 두 번 사각으로 까였었잖아요. 이랬던 기억이 있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사자궁에 들어와서 화성이랑 삼각을 맺을 때는 아무래도 사각으로 볼 때보다는 훨씬 호의적인 환경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려는 그 귀차니즘을 타파하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트랜짓이고요. 특히 이제 그냥 안정적인 게 아니고 모험이나 경쟁을 요하는 분야에서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당장 이제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시즌이 아니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첫 발을 디디면서 자기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이제 그런 쪽에 가깝죠. 근데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한 한나절 전에 태양이 이미 사자궁 태양이 화성이랑 이미 삼각을 이뤘었어요. 그러니까 수성 입장에서는 태양한테 파틸 회합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화성하고 삼각으로 만나는 셈인데, 이게 보통 때라면 수성이 이제 태양빛 안으로 들어가는 컨버스트라 가지고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는데요. 이 자리가 어딥니까? 사자궁이에요. 사자궁에서는 태양이 도모사일로드의 그 룰러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성이 자기 주인한테 보호받으면서 가는 그런 시기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냐? 수성 입장에서는 어떤 이렇게 모험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태양한테 조금 떠넘기면서 자기는 좀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수성이 기획을 하고 발안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런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인 태양이 보면서 한번 해봐라 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프로젝트 약간 좀 말하자면 퍼지거나 실패했을 때는 그 금전적인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합니까? 직원이 감당합니까? 아니죠. 사장이 감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성은 어찌됐든 자신이 약간 신뢰나 면이 깎일 수는 있어도 이 일을 실패한다고 그래도 자기가 책임을 다지지는 않거든요. 태양이 지게 되죠.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렇게 자기 도모사일로든 태양하고 같이 가는 상호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될 수가 있어요. 완전 나쁜 게 아닌 거죠, 컨버스트가.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사장님이 딱 바로 옆에서 파티를 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녹초가 될 때까지 체력을 끝까지 다 끌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 중에 이렇게 화성하고 만나는 화상궁의 화성과 화상궁의 수성이 트라인을 이룬다. 이런 상황처럼 뭔가 제대로 질러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경우나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사업거리가 있는 경우라면 미리미리 이날 전에는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만전의 상태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체력 끝까지 닥 긁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준비만 잘하면 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태양을 지나쳐서 지금 사자궁 27도에 있는 바다뱀 자리 알파정, 알파드랑 만나게 돼요. 자, 알파드는 되게 재밌는 별이에요. 자, 부적절한 욕망, 사람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포자기, 허랑방탕. 그러니까 뭐랄까 좀 드라마나 예전 드라마도 요즘 드라마가 아니고 예전 사극 같은 데 많이 등장할 만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이 알파드의 이야기가 제대로 부각된 유명인이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에요. 그러니까 꼭 레윈스키 스캔들 아니어도 비슷한 약간 끈적한 이벤트가 뒷이야기가 좀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별이. 그래서 18일하고 19일 사이에 수성이 알파드랑 만나게 되는데, 아주 일종의 클리셰예요.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들, 옛 인연에 대한 집착이 그냥 뜬금없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쉬운 날이에요. 술 먹고 밤에 전화를 막 한다든가 아니면 되게 잔이 같은 부끄러운 내용의 톡을 남겼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앞으로 최소 10년은 이불킥을 할 만한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이제 되게 이제 황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아주 예전 애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옛 인연이 생각났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리워졌다기보다는 그냥 그때의 나, 예전에 좀 더 젊고 활기차고 포텐셜이 있던 자신이 그리워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뇌의 특성상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기가 과거가 되게 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장난 뇌예요. 이게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어떤 과거의 미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트라우마, 컴플렉스, 우울증 이런 데에 대한 이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상처를 회복하는 일반적인 뇌라면 과거가 미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뇌에서. 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어찌됐든 정상적인 보편적인 뇌구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 그 민망했던 과거가 점점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알파드랑 수성이 만나는 날에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민망하게 구설수 만들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좋겠죠. 좀 꼰대 같은 얘기인가? 자, 그리고 이틀이 있다가 수성이 드디어 사자궁에서 자기 자리인 처녀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로열스타인 레굴루스. 자, 로열스타 중에 필두이자 제왕정이죠. 그런 레굴루스랑 20일에 만나게 됩니다. 자,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특히 말과 글, 기획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질 기회를 잡기가 쉬워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하든 보고서나 기획서를 쓰든 연설이나 강연을 하든 어딘가 기고를 하든 방송을 하든 출판을 하든 포스팅을 하든 심지어 그냥 트윗을 하든 간에 형식하고 상관없이 레굴루스 수성조합 특유의 잘 구성된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이게 꼭 길 필요는 없어요. 핵심을 딱 찌르는 울림이 있는 그런 식의 말이라면 트윗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걸 잘 쓴다면 좋은 성과를 내서 자기가 이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명도나 권한을 갖춘 기득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체면을 차리다가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경쟁자들이 귀신같이 그 점을 노리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전략이죠. 지저분한 시비를 걸었을 때 똑같이 대응하면 내 체면이 깎이잖아. 내 체면이 깎이는 게 그렇게 하면 내 면이 깎인다. 이런 게 이제 우리네 정서이기 때문에 참아요. 참고 이제 못내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 소문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씩 나빠지는 거죠. 좀 지저분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분이라면 이런 식의 계산된 음해나 비방 같은 데 노출되기 쉬우니까
매사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사람은 성공의 기회인데 이미 자리를 잡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랜짓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금성이 드디어 5월에 역행하느라고 좀 늦었죠. 드디어 거해공 14도의 시리우스 큰 개자리 알파정, 지구에서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죠. 이 시리우스랑 금성이 만납니다. 8월 22일. 자, 시리우스라는 거는 가디언의 별이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별인데, 근데 금성은 먹고 놀고 즐기는 게 일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별이 만나가지고 좀 어그러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합이 잘 풀려요. 어떻게 잘 풀리냐 하면은 빡시게 살지 않아도 삶이 풍요롭게 관리된다. 좋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로소득 같은 거거든요. 자, 큰 돈은 아니어도 매달 이제 임대료나 그런 것들이 손에 들어오는 건물주라면 뭐 가진 것 없이 매일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금전도 건강도 생활도 수월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공산이 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월에 임대료가 400이 들어오는 거랑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바로 업장에 빵꾸 나는 의료인 뭐 월에 1,500, 2,000을 번다고 그래도 전자 쪽에 좀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고는 싶은데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는 되게 최적의 구성입니다. 금성 시리우스 조합이. 그래서 어쨌든 시리우스는 전반적으로 길사를 담당하고 금성도 길성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남는 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투자 같은 거죠.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곳에 수익률도 높지만 원금 손실 될 수 있는데 이제 한 방을 걸기보다는 이율이나 배당률이 좀 떨어지지만 큰 위험 없이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어울립니다. 자, 시리우스 하면 뭐 약간 미화가 들어가지만 영원히 남을 이름 뭐 이런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금성 시리우스 만날 때 했던 투자가 상당히 진짜 10년 단위로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이때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이 올해 이제 재물운이 좋다면 이런 것도 이날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뭐 다 좋았는데 8월 24일 세 번째 주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24일에 화성 토성이 사각을 이뤄요. 이게 6개월에 한 번은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점성술에서 흉사의 근간을 이루는 두 행성은 화성하고 토성이에요. 이 두 행성은 거의 2년 주기로 만나게 되는데, 근데 회합 만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흉각은 두 개가 더 있잖아요. 대립각과 사각이 있는데 사각은 두 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합 첫 번째 사각, 대립각 두 번째 사각 이렇게 이제 네 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4번 만나면 평균 반년에 한 번은 화성하고 토성이 흉각으로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화성하고 토성이 마갈궁에서 회합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역행에 접어든 토성을 화성이 어떻게든 지금 속도는 느리지만 따라잡아가지고 8월 24일에 첫 번째 사각으로 또 만나게 돼요. 자, 백양궁 화성의 마갈궁 토성 조합 둘 다 룰러십을 얻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자주 볼 수 있고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흉사라고 해도요. 그러나 마갈궁 자체가 화성 엑절테이션을 얻는 사인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토성보다는 화성 색채가 강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상하기 힘든 종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상 가능하다는 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1, 2, 3, 4, 5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벌어지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건들일 확률이 높지만 백양궁하고 마갈궁 모두 화성이 메이저 디그니티를 얻는 사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비는 어렵다는 거.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성토성 조합은 모든 형태의 흉사를 담당해서 참 범위가 되게 넓기는 한데요. 굳이 좁혀보자면 누군가 병에 걸린다. 그러면 두통, 어지러움증, 눈병이나 귀의 병, 뭐 얼굴의 피부병 같이 약간 얼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 상해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무릎이나 종아리를 다친다든가 허벅지 위쪽을 다친다든가,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쪽을 다친다든가, 혹은 뭐 머리에 아예 이제 뭐 어디 박아가지고 타박상이 생긴다든가, 혹은 교통사고가 벌어지거나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내가 이동하는데 지장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다치든 차가 퍼지든 간에 결국엔 뭐겠어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못 움직이게 돼가지고 곤란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이나 토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이 8월 24일 전후에 흉사에 연루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알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이 잘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일이 터졌을 때 재빨리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게 어떤 차선책을 마련해 두는 게 좀 더 현명합니다. 특히 어딘가에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다 이거는 차선책의 3선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옵션을 좀 많이 만들어 두는 게 나중에 좀 당황하지 않을, 일이 엎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세 번째 주에서 가장 헤비급이라면 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화성, 토성, 사각일 거고, 근데 수성하고 금성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열일한데 대부분 괜찮기 때문에 수성,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잘 준비를 하시고, 토성,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 헤비급 트랜짓에 크게 다치지 않게 역시 대비를,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다른 차선책하고 3선책 같은 옵션을 많이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2020년 8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예보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